자,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클리닉이 있어요. 그죠? 클리닉이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와야 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스케줄에 맞춰 드리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는 이때 오고 쟤는 이때 오고 하면은 힘들잖아. 우리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그 요일, 비는 요일을 조사를 먼저 해보고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월요일에 올 수 있다. 방학 중에 월요일에 저 올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은 4시 이후입니다. 4시 이후. 몇 시간 정도예요?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시 이후에 올 수 있다. 다시. 근데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만. 자, 다시 손 들어보시고 자기 이름 말하면서 내려주세요. 이서진, 서진. 그다음에 나건희, 나건이. 또 홍지후요. 홍지후. 송영훈, 송영훈. 어진이. 허재영. 이민준. 조재성, 조재성. 야, 너는 목소리가 완성이 돼 있다 벌써. 정의윤, 의윤. 또 없죠? 화요일. 그냥 중복으로도 들어주세요. 중복으로. 무조건 4시 이후에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시간 이후여야 5시 이후는 상관없어. 서재영, 길두완이었나? 구완이었나? 미안해. 김범준. 수요일 한 명밖에 없어요? 정의윤, 내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지는 않은데 이름을 외우는데 조금 오래 걸리거든. 미안해. 한 3주 정도 걸려요. 3주 정도. 목요일. 서준영, 서준영. 준영 여기도 들지 않았니? 안 들었어. 안 들었었어? 또? 조재성, 정윤. 금요일. 선희. 지우. 그다음에 어딘이었나? 그다음에 재영이었나? 민준이. 그다음에 재성이. 네. 그다음에 저 목요일 맨 마지막. 정윤이. 그다음에 서진이. 그다음에 영훈이었나? 나건이 맞지? 네. 토요일 여기 전에 한 2시쯤 되는 사람 일단 한 명. 토요일 그냥 건너뛸게. 일요일 괜찮다. 영훈이. 재영이. 부환이.
손 안 든 사람 없어요? 저거 찍히고 있지. 진짜 미안한데 지금 내가 방 초대해 놓은 사람 중에 아무나 이거 찍어가지고 방에 좀 올려줘요. 아직 초대 못 받은 사람, 카톡방 초대 못 받은 사람, 카톡방 초대 못 받은 사람 누구예요? 손 번쩍. 어진이, 그 다음에 민준이, 그 다음에 조재성. 재성이, 또 서준이 형. 서준이 형. 또 없어요? 방은 다 초대 받았어요? 저요. 서진이도? 방에다가 숙제랑 이런 것들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적힌 친구들은 요것도 따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요것만 따로 찍어서. 저 됐어요. 너 돼 있어?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들어간 사람 하루만 누구예요? 하루만 들어간 사람 무슨 요일이요? 월요일이야. 월요일, 목요일이요. 목요일,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나머지 겹치는 거죠. 의윤이가 월요일에 오면 되겠다, 그지?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일요일은 정리하자. 필요 없지? 이때 굳이 올 필요 없지? 부환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재영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훈이 어딨니? 월요일, 그치? 정리하자. 지금부터 2번 이상씩 들어간 사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서진이는 그러면 월금이죠? 서진이랑 어진이가 월금이죠 지금?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월금 금요일 아니야, 월요일로 하자. 월요일로 하자. 월요일로 하자. 그 다음에 선이, 지후, 화목, 화금인가요? 몰자 화요일로. 그 다음 재영이 화요일 몰자. 월요일도 있어? 어느 날이 편하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면 월요일이 많으니까 화요일로 가자. 재영이는 민준이랑 어차피 같이 할 거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민준이 지우고 재성이 저 생각해보니까 화요일도 돼요. 화요일도 돼요? 네. 언제가 편하니?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재성이 이쪽으로 가자. 준영이 또 어디 있니? 준영이 요 날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을 조정해서 화요일도 될 수 화요일도 있는데 될 수는 아직은 있는데 모르- 아직 모르지. 그러면 일단 여기는 냅두자. 여기는 혼자 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냅두자, 그지? 그러면 이렇게만 지우면 되죠. 건이는 월요일에 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17명이니? 5, 7, 5, 8, 15, 16, 17, 18인데? 2번 들어간 사람 지금. 죄송해요. 재성이? 재성이는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됐죠? 요거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4시에 오시는 걸로 할게요. 4시. 뭐야, 뭐 오고 있는데 지금? 저 어? 선이랑 화면 5시에 끝나면 5시에 끝나요? 화요일날 5시. 화요일 5시에 끝나요? 선이랑 지우 원래 여기도 있었지 않았나? 아닌가? 금요일에 했었나? 네. 금요일도 5시에 끝나? 아니 금요일은 금요일은 괜찮아? 그래, 너네 둘은 5시 반에서 8시 반 정도까지 하자. 따로 와가지고 달라는 거 해. 5시 반에 와도 돼. 왜냐면은 선생님이 6시부터 수업이니까 화요일은.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찍어서 보냈니? 됐어? 기본적으로 4시 그거 지워버려. 보냈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합시다.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때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타임어택 연습을 할 건데 오늘부터 이거 진도를 나가잖아요. 뭘 나가냐면 방금 푼 거 이제 독해 이런 것들 진도를 나가죠. 그죠?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2가가 들어가고요. 모의고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모고가 3개까지도 들어갑니다. 3개라는 것은 지문이 몇 개예요? 아까 몇 개라 그랬지? 28개 곱하기 3이에요. 그치? 64개인가요? 아, 64개래. 84개죠. 84개. 84 지문이 들어갑니다. 교과서 2개가 10지문이라고 쳤을 때 한 90지문 정도 가까이 돼요. 여기서 몇 문제 빠지는 건 있을 거야. 도표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빠져. 그러면 한 80에서 90지문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반배치고사도 지금 나가고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21년도에서 23년도 고1 모의고사 플러스 알파 어디가 들어갈지 랜덤이라서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이 근방에서 자사고 중에 외고 포함, 자사고, 전사고 전부 다 포함해서 배제고 빼고는 반배치고사에 대한 범위가 나온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중에 시간상 우리가 1월, 2월 다 합쳐서 나갈 수 있는 진도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일단 거기다가 플러스로 내가 중간중간에 드리는 그런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같이 풀어보면서 이거는 풀어볼만 하다 같이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같이 드릴 거고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선생님 때 수업 들었던 사람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맞죠?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은재 어학원에서 지금 근무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보잉고는 작년 빼고는 선생님이 보잉고는 담당을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좀 건강 이슈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보잉고를 담당을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궤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을 지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가면은 느끼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내신 따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영어 포함 모든 문제가 다 수능형이고요. 내신을 따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고에서 내신을 잘 따면 정말 수시를 칠 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내신을 지향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등급도 나오고 당연히 2등급도 나오겠죠. 여기서 전부 다 1등급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지? 1등급은 4%까지 12등에서 14등까지 12명, 14명이 아니야. 12등에서 14등까지 동점자가 많으면은 1등급은 뭐 7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는 거야.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야. 100점짜리가 많으면. 물론 니네 학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수업이 내가 제일 많아요. 수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너네 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따라오셔야만 그게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점수로 이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1월, 2월 동안에 반배치고사 준비 플러스 모의고사 준비 플러스 내신 맛보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1월, 2월 동안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각하지 마시고 클리닉도 마찬가지야. 지각하지 마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요거 세 가지만 지켜줘. 그리고 예의만 지켜줘. 선생님 다른 건 다 참거든요. 예의 없으면 선생님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진짜로. 너네 선생님한테 2개월 동안 들은 사람들 다시 손. 내가 니네한테 화낸 적 있니? 없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아예 화를 안 내요. 근데 예의가 없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교에서 몇 학년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어떤 학교라고도 얘기 안 할게요.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다 클리닉을 부르거든. 모든 학교를 다 클리닉을 불러요. 그런데 그 클리닉을 불러서 이제 걔가 제시를 봤어요. 클리닉 플러스 제시를 보는데 제시 본 거를 걔는 이제 단어가 조금 중요한 학교라서 단어 시험을 보고 걔가 이제 다 봤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근데 조금 미흡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 봤는데 이거 다시 가져가가지고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했는데 네 하고선 바로 내가 나왔지. 근데 걔가 자기 자리에다가 이걸 그냥 단어 시험지를 놓고 간 거예요. 놓고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다 집어가지고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네 거 맞잖아. 내가 너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놓고 갔어? 가져가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인쇄실 있잖아요. 인쇄실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짤그랑 소리가 나요. 우리 학원 쓰레기통이 양철통이죠? 양철통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걔는 그때 나한테 울 때까지 계속 쳐맞았어요. 당연히 진짜로 육체적으로 때리진 않았죠. 말로 쳐맞았어요.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 거. 그런 예의 없는 진짜 무슨 누가 봐도 예의 밥 말아먹은 그런 행동만 아니면은 선생님 화 안 내니까 대신에 숙제 같은 거 잘 해오시고 아까 뭐라 그랬지? 숙제 잘 해오고 지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제발 졸지 마. 알겠지? 잠 충분히 자. 방학이잖아. 방학 때까지 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니네가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치? 잠 충분히 한 7시간 충분히 8시간 정도는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남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니네 유튜브만 조금 덜 봐도 인스타만 조금 덜 봐도 숙제할 시간 충분해. 그리고 장담하건대 너네 윈터 지금 11월 12월 윈터 들은 것만큼은 숙제가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 못 해온다라는 이상한 핑계는 대지 마세요. 알겠지? 지금 당장 저는 과학학원도 다니고 국어학원도 다니고 사회학원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코딩학원도 다닙니다. 없죠? 대부분은 지금 영어랑 수학만 다니고 있어요. 맞지? 아닌 사람 뭐 다니니? 과학, 국어 다 다녀? 과학, 국어를 다 다녀 지금? 과학, 국어를 다 다닙니다. 수학은 며칠 가니? 3일? 과학, 국어는 하루씩? 이틀? 과학도 이틀을 가요? 과학은 하루 가고 국어는 이틀 가요? 국어도 클리닉이지? 하루는 클리닉이지? 아침부터 밤까지 쭉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오케이. 그러면은 숙제 같은 거 할 시간은 충분할 테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해서 잘 부탁드릴게요. 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커리큘럼 드려야죠.
남아요? 남았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3월 모의고사 나갈 거고 18번, 19번은 선생님이 오늘 한 번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1년도 3월 모의고사가 진짜 쉬웠어. 진짜 쉬웠어. 오늘 100점짜리가 내가 생것만 해도 한 7명 되거든. 30분 풀었는데 7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 게 진짜 쉬웠어.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야.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알겠지? 자, 18번부터 먼저 볼 건데 전체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건 아니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글이죠? 편집글 안내문. 잘 옆에 노트 내가 만들어놨죠? 그죠? 니네 노트 이렇게 안 가지고 다니잖아. 가지고 다니라고 해도 모르지? 그래서 옆에다 내가 노트를 만들어놨어요. 잘 적어두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다시 예쁘게 노트에다가 다시 옮겨 적으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알겠죠? 편집글 안내문 뭐 경고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나 이거 녹화 되고 있니? 자, 얘네들은 마치 뭐랑 같냐면 전화통화와 같아요.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때는 뭘 가지고 전화를 걸죠? 두 글자? 의도. 그거를 이제 전화할 때 그렇지, 용건이네, 용건. 전화통화에는 용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지? 그게 글에 적용이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글자?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전화 통화할 때 주저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글도 그렇게 쓰면 짜증나겠어 안 짜증나겠어? 짜증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화 통화가 됐든 편지 안내문 경고장이 됐든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 용건, 즉 주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필자가 직접적으로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직접적으로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용건을 시그널이다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그지? 뭐 명령문이 됐던지. 뭐 would, like, want, ask 플러스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들, 그지? 아니면은 뭐 의문문이라든지 플리즈로 시작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지?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쟁장발이 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항상 앞부분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부터 굳이 읽고 있지 않아도 중반 이후 어딘가에,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 어딘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너네 그냥 습관적으로 맨 앞에부터 읽잖아, 그치? 습관적으로 맨 앞에부터 읽지만 얘는 언제 풀어? 우리 듣기 풀 때 같이 풀죠, 보통. 그죠? 그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시간을 단축해야 되잖아.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물론 그거 몇 초 차이 안 나거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1분이 되고 2분이 되거든.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얘는 쉬우니까 여러분들 30분 안에도 풀고 하잖아. 그런 친구들이 많았잖아 이번에. 물론 못 푼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못 푼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푼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야. 사람마다 푸는 방식은 다르고 사람마다 푸는 속도가 다르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타임어택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될 거야. 여태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온 방법이 그랬고 다 통했어.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나 다른 애들한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9등급 밑에 깔아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에 지금은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나중을 기약을 하자라는 거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정도 읽어보면 될까요? by 정도부터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어떻게 한다? 망치나 페인트붓을 쥐고서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그죠?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네가 공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니까 join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명령문이지.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어떻게 하래요? 자원봉사팀에 동참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해 달라는, 그죠? 어떤 안내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얘는 오늘 한 번만 할 거예요. 오늘 단 한 번만 할 거야. 18번, 19번은 20. 18번, 19번은 오늘 한 번만 할 건데 19번은 중요해. 19번은 중요해. 잘 체크해놔. 얘는 무슨 글이에요?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일화, 어떤 사람이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에 관한 글이에요. 19번은.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소부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읽던 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하지? 그렇지, 교훈이 존재하죠. 근데 그 교훈은 어디 나오죠? 밑에가 어디야? 뒷부분이죠. 뒷부분. 그죠? 교훈이 존재하고요. 교훈은 반드시 어디에? 글의 후반부에 존재합니다. 뭔가 썰을 풀어줄 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뭐 여자 얘기 이런 거 말고 뭔가 썰을 풀어줄 때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치?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를 뒷부분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그런 글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글의 후반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편집글을 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글이 이렇게 있을 때 반 딱 잘라서 뒷부분 읽으시면 돼요.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되겠죠? 그죠? 어떤 문제입니까? 심경 또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죠? 이 뒷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나와요. 왜냐하면 글은 항상 일관적이어야 하고 반 이후부터 읽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변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냅니까? 심경 분위기의 변화라고 문제를 내죠. 그러면 완전히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요. 앞부분에서 읽다가 앞으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어느 한 힌트가 딱 나옵니다. 심경이나 분위기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땀을 흘렸다. 어떤 상태요?
긴장을 했거나 지금 뭔가 두렵거나 그지? 등등등 그런 어떤 딱 정확하게 힌트가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 아니고 맨 끝에 한 2줄 정도만 읽어주시면 돼요. 왜? 왜 그래?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변화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정반대 또는 확연하게 다른 무언가 심경이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반 이상 이후에 어떤 전환이 되는 시점 말고 그 끝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요렇게 한번 다시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그냥 심경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자르면 될까? 그냥 maybe 정도부터 나는 읽어도 될 것 같은데. Shirley 저희도 읽어보자.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거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뭔 상황인지 아직 모르죠. 근데 읽다 보면 나온다니까. How many times had he prayed for a friend? 얼마나 친구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어떻게 됐대? 기도가 응답을 받았대.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become best friends. 지금 딱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기쁜 상황이죠. 원래 친구를 바라고 있었는데 친구를 바라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것만 봐도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죠? 앞에 있는 curious는 우리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나머지가 그치?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당연히 1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아예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병렬을 해놓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풀면 나머지 한 가지는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번부터 이제 다시 보면 자, 여러분 20번부터 24번까지 21년도니까 20번부터 24번까지는 뭐예요? 주제 문제예요. 그게 주장이 됐던 요지가 됐던 주제가 됐던 제목이 됐던 다 그냥 주제 찾는 문제예요. 심지어 21번에 뭐 나오죠?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찾는 문제가 나오죠. 걔도 주제예요. 왜?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찾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그 밑줄 친 부분을 읽고선 그거를 해석해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보통 어디다가 그렇게 쳐놓냐면 관용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쳐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인도 아닌데 그걸 보고선 그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제로에 수렴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걔는 주제 찾으라는 소리예요. 쌤, 왜 주제입니까? 자, 밑줄 친 부분을 우리 앞으로는 뭐라고 놓고 풀 거냐면 빈칸이라고 놓고 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아예 그냥 빈칸인 거야. 그런데 앞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빈칸도 또한 99% 주제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놓고 푼다라는 거는 우리도 앞으로 주제를 찾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함축 의미는 뭐다? 빈칸이다. 빈칸은 뭐다? 주제다. 이렇게 연관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31번부터 34번이 빈칸이죠. 빈칸도 뭐라고? 주제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40번도 요약문이죠. 너네한테 어떤 글을 요약하라고 시키면 중요한 거 요약할래?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거 요약할래? 중요한 거 요약하겠죠? 중요한 게 두 글자로 뭐예요? 주제죠. 이게 또 주제잖아요. 그리고 41번 문제도 주제죠. 제목 또는 주제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제 찾는 법만 잘 알면 벌써 몇 문제 해결 가능합니까? 11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주제 찾는 연습을 잘 하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문, 공부한 지문을 갖다가 빵꾸를 뚫어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빈칸을 뚫어놨지만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유추가 불가능한 부분에다가 빵꾸를 뚫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주제랑 연관된 부분만 빵꾸를 뚫어 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글은 반드시 어떻다고? 일관되어 있다고.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절대로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빵꾸를 뚫어놓고 뒷부분에 갑자기 앞부분에서는 보지 못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거는 잘 배워두시고 다음 시간에 등장하는 거 또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여러 개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각각의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알겠죠?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t a publishing house and at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ing.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출판사와 신문사에서 you learn the following. 다음을 너는 배우게 됩니다. It's not a mistake. 실수가 아닙니다. If 동그라미 해주시면 doesn't end up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결국 뭐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in print. 잉쇄물로 되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게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잉쇄만 안 되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So it's the same for email. 근데 그게 어디에도 적용이 된대요? 이메일에도 적용이 된대요. 근데 이때 it's the same for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뭐 한 거죠 지금? 뭐 한 거죠? 무슨 뜻이야? It's the same for 하면 뭐뭐의 경우에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죠. 몰랐으면 적어두시고 앞에 봐봐. 똑같다라는 표현은 한 가지만 있을 때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2개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비교야. 자, 오늘 처음으로 배울 거는 비교입니다. 비교. 자, 비교인데 비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공통점. 두 번째 뭐? 차이점이 있죠. 자, 이때 두 가지의 공통점의 경우에도 우리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고요. 차이점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A와 B의 공통점인 경우에 자, A와 B의 비교라고 칩시다. A와 B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A와 B의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공통점 그 자체 가 주제인 경우. 그럼 선지가 어떻게 나와요? A와 B의 이러한 공통점. 그지? 그렇게 선지에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단순히 뭐야? 정보글이죠, 정보글. 얘랑 이런 공통점이 있대라는 그런 정보글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도 적용돼요? 차이점 자체가 주제인 경우. 얘 또한 정보글인 거죠. 얘는 어떻게 나와요, 선지에? 얘와 얘의 A와 B의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A랑 B를 비교를 할 때 필자의 의도는 뭐예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A 또는 내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A를 먼저 예시로 들어주고 걔의 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거기다 빗대서 표현을 하면서 비교해서 표현을 하면서 얘도 또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 아니면 얘는 얘랑은 조금 이렇게 다르대. 하면서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B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넘어가요? B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B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인 겁니다.
여기서는 몇 번에 해당되니? 1번에 2번에 해당되죠. 그죠? 1번에 2번에 해당해. 추운 사람. 있잖아요. So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send key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교하자면 프린트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샌드 버튼,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도.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f facts, rude comments, obvious lies, but it doesn't matter. 네가 쓴 것이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사실에 대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무례한 말도 있을 수 있고 명백한 거짓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doesn't matter 할 때 matter 무슨 뜻입니까? 어? 뭐라고? 문제가 되다. 자 앞으로 요거 하나 체크해두자. 1형식 특별 자동사입니다. 아이고. 일형식 특별 자동사입니다. 특히 독해할 때 많이 필요해요. 얘는. 첫 번째, 방금 봤던 뭐 matter 또는 count. 얘는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문제가 되다도 맞죠, 그렇지? 문제가 되다도 바꿔보면 말이 맞죠. 근데 count까지 들어가면 중요하다가 조금 더 맞습니다. 두 번째, do. 특별자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이 아닌 거거든. 하다가 아니야. do는 무슨 뜻이야? 이때 자동사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끝나는 거죠.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자, 편의점에 갔을 때 미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한 4년 반 정도 있었는데 편의점에 가면은 물건을 사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그 진열대, 계산대 딱 올려놓습니다.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es it do for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를 사온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럴 때 Does it do for you?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그렇지. 무슨 뜻?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너 그거면 돼?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세 번째, pay 또는 pay up. pay up는 없어도 돼요. 쓰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건 무슨 뜻이야? 취소하다. 취소하다? 원래는 무슨 뜻이야?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일형식 자동사로 쓰였어. 응? 안 들려. 돈이 되다. 비슷해요.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야. 수지에 맞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work. 얘는 많이 들어봤죠. 일하다 말고 연구하다 말고 그렇지 작동하다. 둘 다 맞죠. 작동, 작용하다 또는 뭐라고 했지 방금? 효과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도 알겠지? 독해 진짜 많이 나와요. 요 네 가지는 알겠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if you haven't sent it,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전송을 안 했다면 아직 그걸 고칠 시간이 있대요.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실수라도 누구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그리고 이것이 근데 행동보다는 말하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send 전송이라는 것이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But before you hit the send key, 그래서 전송 버튼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라? Make sure 이 부분에 나왔죠, 그죠?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다시 뭐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쉽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가 뭐라고? send 버튼이다라는 거죠. 아니,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봐.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네요. 뭘 한 거냐?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옆에다 적어놔 빨리. 진짜 중요해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앞으로 진짜 많이 할 거야. 이거. 비교도 많이 할 거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는 뭘 찾아봐야 돼? 해결책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필자가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지,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지.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말았다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될 겁니다. 근데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면 해결책에 포커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끝냈다면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은 어렵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류를 고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고 끝났겠죠. 근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send 키를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하래? make sure that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대신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make sure th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를 확실히 해라. that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결책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두 가지 배워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1, A와 B를 비교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해주는 어떤 정보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랑 B랑을 비교해서 A를 빗대어서 B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필자의 의도일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애초에 A를 먼저 깔아놓고 B를 지금 거기다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B를 강조하는 거다. 방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인쇄물이 나오기 프린트 버튼 누르기 전에 랑 똑같이 이메일도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근데 샌드 버튼이라는 게 그만큼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누르고 싶지만 그게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죠. 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한 번만 더 검토해봐라 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해결책에다가 포커싱을 해주면 돼. 여러분들 지금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지? 지문이 쉽잖아. 근데 니네 어려워져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 문 열어보면은 보이니? 이거 정시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시반 3학년들 지문 풀어줄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거랑 단 1도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똑같이 가르쳐줘요. 그 말은 3학년 지문이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지문보다 어렵겠어 쉽겠어? 당연히 어렵겠죠. 글도 더 길고 그리고 단어의 난이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걔네들도 인정했어 이미.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 방법이 진짜 잘 통한다는 거야. 난 지금 8, 9년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여기서 바꿔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 그 선생님 처음 강의할 때부터 지금 고3을 가르쳤는데 수능을 가르쳤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고3 50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상대평가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50명 중에 40명을 1등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진짜 이대로만 배워. 알겠지?
번이냐? 힘드냐? 자, 함축 의미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시간 많이 지나니? 50점? 요거 하나만 보자. 미안해. 자, 그리고 커리큘럼에 적혀 있듯이 여기 보시면은 1월은 좀 독해랑 어법을 비등비등하게 갈 건데 2월부터는 이제 어휘랑 어법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오늘은 어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법 좀 하고 난 다음에 구문 조금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거고 당연히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비중이 조금 낮다는 거야.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우리 반배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신이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서술형 부분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찾는 연습을 배우기 위해서 20번, 21번 요 정도만 봐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30분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주제, 빈칸,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렇게 한번 돌고 나면 내가 지금 여기 써가면서 시간 버린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지금 초반이니까 적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21번 보겠습니다.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Get past가 무슨 뜻이야? 넘어서다라는 뜻이야. 뭘 넘어서다? 뭘 넘어서라? I wish 가정법이죠. I hadn't done that. 나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반응을 넘어서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뭐가 나왔지? 명령문이 나왔죠. 중요하겠니 안 중요하겠니? 당연히 중요하겠죠. 거기다 형광펜 쫙 적어놔야 되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만 있었으면 이미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니? 함축음이 밑줄 친 표현은 빈칸으로 놓고 푼다고 했고 빈칸은 뭐라고? 주제와 반드시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빈칸이 있는 부분에 each time이라고 나와 있어요. each time 이거 구문 아시는 분?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러면 얘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바인 거야. 주제가 이미 나왔거든. 맞지? 어떻게 하래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반응을 넘어서라. 그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후회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Get over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극복하다는 뜻이죠. 후회를 극복하고 and plan for the next time. 다음을 기약해라, 계획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몇 가지만 볼게요. 뒤에 안 읽어줘서 뭔가 불안해? 불안해? 그러면은 오늘만 조금 더 읽어볼게. 어떤 식으로 글이 이어지는지만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If the disappointment you'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nd at the interview,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except that it happened now. 자,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뭐예요? 다 뭐에 대한 거야? 후회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죠? 실망. 네가 느끼는 실망이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시험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네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네가 그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야. 네가 얻지 못한 일자리. 네가 인터뷰, 면접에서 silly things, 멍청한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일자리. A person, 사람, you didn't impress, 네가 인상을 주지 못한. 왜?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네가 정말로 잘못된 접근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인상을 주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except that it's happened now. 이미 벌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하래? 받아들이래. 인정하래. 자, 한 가지 더. 두괄식이 뭡니까? 뭐라고? 어딨어? 주제를 맨 앞에다가 둔 거죠. 이게 머리 숫자 쓴 거잖아. 앞머리에서 포괄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앞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괄식인 거거든. 그래서 앞 내용이 주제인 글을 갖다가 우리가 두괄식이라고요. 이 앞 내용이라고 함은 우리 지문에서는 보통은 첫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를 의미합니다. 첫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시 또는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앞 내용의 주제를 이미 다 말해놨으니까 자기가 그 주장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부연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if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if가 여기서 뭘로 쓰였니? 조건으로 쓰였죠. 조건. 그지? 조건절로 쓰였단 말이야. 조건절은 예시에 해당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첫 문장 나왔고 예시까지 나왔으면 더 볼 필요가 사실 없어. 근데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와야 돼? 뒷 내용까지 한 문장 한 글자 다 읽어볼 거야? 아니, 우리 앞 내용에만 읽어봐도, 그죠? 혹시나 꺾이는 내용이 없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뭐 however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줘가면서 눈으로만 슥슥슥슥 읽어보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냥 읽어드릴게.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것의 유일한 가치는 is that절이래요. You'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네가 다음에 무엇 할지를 더 잘 알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The learning pay off. 아까 전에 그거 나왔네요. pay off 나왔네요. 그지? 얘가 이렇게 그 dash로 묶여 있으면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득이죠. 이득. 그러니까. 그죠? 배움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useful, 유용하고 and significant. significant가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상당한, 하나는 중요한, 하나는 세 가지네. 의미가 있는이라는 뜻도 있죠. 자, 의미가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this if only I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이라는 agenda 의제는 as virtual 가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네가 그것을 work out 밑줄 쳐주시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workout은 첫 번째 workout 여기 헬창 있니? 운동 진짜 헬창이야? 헬스 엄청 해? 헬스 할 때 workout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쓰였죠. So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꿀 때다라는 의미는 뭐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바라봐라라는 거죠. 그죠?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다음번에 내가 이 상황이 있을 때 I'm going to try to 어떻게 할 텐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2번에 후회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리고 미래를 다음번을 계획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고요. 13분입니다. 23분까지 잠깐 쉴게요.